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귀하께서도 주목하셨던 CNAS, 그러니까 미국 신안보센터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적 경쟁입니다. 미중 AI 경쟁의 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속도 경쟁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가 가져올 어떤 도덕적, 문명적 질문까지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가 딱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집중할 네 가지 핵심 영역, 그러니까 갈등 규범, 국가 권력, 신생 생명윤리, 그리고 파국적 위험. 이 네 가지가 AI라는 기술 하나로 다 엮여 있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뭐랄까, 과거 냉전 때 핵 경쟁이나 우주 경쟁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술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이념적, 상징적 대결 양상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누가 더 좋은 AI 같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역, 갈등 규범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AI가 전쟁의 양상 자체를 어쩌면 핵무기 이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율 살상 무기, LAWS라고 부르죠. 이게 핵심 쟁점인데요.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네. 네. 이론적으로는 AI가 더 정밀하게 타겟팅하니까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들일까요? 예를 들면 기계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이 있고요. 또 만약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게 불분명해지죠. 아, 책임 소재.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인간적인 전투 방식이 확산될 수도 있고요.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그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이라는 게 근데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하나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서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국제적인 합의가 전혀 없거든요. 기술은 뭐뭐 빨리 발전하는데 규범이 못 따라가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군요. 네. 그래서 규약께서도 앞으로 AI가 활용되는 어떤 분쟁 소식을 접하실 때 이 책임 공백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미중 간의 이 문제로 협력할 가능성은 보고서도 매우 낮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AI가 국가가 시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두 번째 영역인 국가 권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를 아주 주요한 사례로 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기술 권위주의. 이게 뭐냐면요. 첨단 기술, 특히 AI를 이용해서 국가의 감시와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체제를 말하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상황인데요. 안면 인식 기술,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총동원해서 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카슈가르 구시가지 재개발조차도 감시에 더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와,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단순히 프라이버시 침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개인의 자유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는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AI 기술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럼 이런 중국식 모델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자국의 기술 표준이나 감시 시스템을 다른 권위주의 국가나 혹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는데요. 어떤 문제죠? 바로 알고리즘 자체의 편향성 문제입니다.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AI가 내리면서 인간이 소외되는 소위 인간 결정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 역시 미중 간의 가치관 차이가 커서 협력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귀하께서도 해외 뉴스를 보실 때 어떤 나라가 어떤 AI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어느 쪽 가치를 따르는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생 생명윤리. 기술이 이제 인간의 삶, 생명 그 자체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전에 없던 윤리적 딜레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유전체학 연구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간 유전체 편집,
HFG라든지 시험관하기 시술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결합하는 IBG 같은 정말 공상과학 같던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국 쪽 사례들을 좀 우려 깊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허젠 퀴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출산시킨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BGI 그룹이라는 거대 유전자 분석 기업이 중국군과 협력하면서 심지어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의 유전자 데이터까지 대규모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군이랑 협력해서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연구 윤리 문제를 넘어서 인권 침해 소지도 다분합니다. 보고서는 심지어 인간의 뇌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를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 같은 정말 윤리적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미국과 중국의 가치관이 너무 커서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보고서도 이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건 윤리적 기준 같은 건 무시하고 기술 개발 속도에만 매몰되는 일종의 바닥 경쟁, 레이스 투 더 버텀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닥 경쟁이요? 네, 누가 더 빨리 더 파격적인 기술을 만드느냐만 경쟁하다 보면 기본적인 윤리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귀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기술 발전의 윤리적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영역, 파국적 위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AI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다른 위험 기술들과 결합했을 때 예측 불가능한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AI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이게 다른 기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AI가 생명공학 기술과 결합해서 의도치 않게 혹은 악의적으로 신종 병원균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끔찍하네요. 또 사이버 공격을 자동화해서 전력망이나 금융 시스템 같은 사회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핵무기 통제 시스템에 AI가 통합됐는데 만약 거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큰 재앙으로 번지는 뭐 그런 시나리오군요. 네,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서로 연결되면서 그런 연쇄 실패, 캐스케이딩 페일리어스의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AI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 문화나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국적 위험은 정말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미중 양국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호 불신이 너무 깊어서 실질적인 안전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심지어 개발도상국들 중 일부는 이런 AI 안전 논의 자체를 선진국들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차기들끼리만 기술을 독점하려는 시도로 의심하거나 경계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AI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공동의 목표마저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는 왜곡되거나 추진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귀하께서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영역을 쭉 살펴봤는데요. 갈등, 규범, 국가 권력, 생명윤리, 파국적 위험까지 정말 AI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네 영역이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결국 미중의 AI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고 강력한 기술을 갖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가치와 규범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시각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중국이 과거 남중국해 문제 같은 데서 보여줬듯이 협상이나 대화 자체를 어떤 전력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협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스스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동시에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AI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동맹국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개발 속도 경쟁을 넘어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경쟁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기하께서 이 복잡하게 얽힌 미중 AI 경쟁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쏟아져 나올 다양한 AI 관련 이슈들을 좀 더 비판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와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라는 이 정말 강력한 도구를 인류 전체의 번영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 가치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고 또 통제해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기술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기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